김민석 의원님, 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 때는 잘 못 뵀다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뵀더니 얼굴이 많이 좀 망가지셨네요. 네. 네. 어때 김민석 의원님 어떠셨어요? 이번에 정말 뭐 당의 모든 그 선거 기획 또 총괄 책임을 지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박찬대 원대님하고 윤호중 총괄께서 다 하셨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네. 너무 겸손한 아니 말씀이시네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공동 네. 상임 선대위원장이긴 했는데 총괄 상임이 우리 또 박찬대 원대고 그렇죠. 또 윤호중 님이 총괄본부장 하셔서 네네.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땜빵도 하고 뭐. 근데 사실 네. 그래서 그럴싸했는데 조금 네. 지낼만 했는데 테러대책단장을 맡아가지고 아이고. 그날부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한 3주. 너무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예, 그 후보님의 너무 문자가 테러. 많이 오고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진짜 어제 마지막 유세를 딱 여의도에서 마치고 딱 차 타고 가시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셨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정말 진짜. 안전하게 네.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김현 의원님 가짜뉴스 대응단 단장으로 활동하셨는데 네. 어떤 활동 주로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12월 3일 계엄 발동하고 나서 가짜뉴스 부정선거라는 거였잖아요. 이번에 계엄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짜뉴스인 거고 그래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응을 강구하라라고 해서 대표님이 이제 후보 되기 전부터 가동을 해서 1월 네. 23일부터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서 제보받은 내용 그리고 저희가 처리한 것 포함해서 경찰 고발, 뭐 언론 중재의 제소, 그다음에 유튜브 민원 처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속 사실 했습니다. 이런 기간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카톡방이나 온라인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보면 저희가 정말 분노하게 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가짜 뉴스가 네, 많았다. 활발하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걸 우왕좌왕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려운데 이번에 민주파출소 생긴 이래로 이렇게 네. 가짜뉴스 대응이 여기로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저희는 하기만 굉장히 하면 체계적으로 되니까 할수 있었어요. 네, 굉장히 조금 편하더라고요. 네. 이번 대선을 전 지켜보면서 이 선대위가 어느 역대 선거보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역할을 잘해줬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대한 평가, 특히 홍보본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이번 선거는 홍보본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니가. 예, 아이고. 꼭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네. 선거가 좋죠. 네. 사실 우리 당에서 이해찬 우리 전 총리께서 선거 총괄 제일 많이 해보셨고 저도 좀 해본 편이거든요. 많이 하셨죠. 네. 제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해보니까 총괄본부장 8번 해봤더라고요. 야. 이번까지 하니까 9번째인데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잘 돌아가면 제가 잘 쓰는 비유가 로마 군단처럼 돌아가요. 네.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당이 안정됐다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러저러한 어려운 국면이 좀 있었지만 큰 에러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 부분이 비교적 질서 있게 돌아가서 우리 당에 이번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동안 당에서 조금 이렇게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강금실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야 당이 진짜 몰라보게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선거는 당 전체가 선대위로 전화해서 아주 좋았던. 근데 그 중에 특히 홍보본부가 좋았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네, 저희 본부장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하에 아니,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보가 좋았어요. 네. 이게 저희가 홍보본부가 이 전문가 그룹 또 보좌진 그룹 또 당직자 그룹이 있는데요. 정말 전문성들이 있어서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의 역할보다는 당직자들이 로고송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만화
네, 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스타일로. 한 네. 거하고 그 다양하게 네, 네.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유니폼도 네. 좋았고요. 그 빨간 끝에 있는 포인트? 빨간 포인트 준 거 그게 후보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은 홍보본부 김용호 본부장 우리 아이디어? 박지혜 위원장님의 네. 일단 저희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희 의원님도 홍보 쪽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저도 해봤는데 저는 주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서 현장을 뛰지 않은 유일한 선거가 이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네. 2022년도는 방통위원으로 그렇죠. 공무원이어서 제가 이제 선거를 못 치르고 2002년, 2007년, 12년 그다음에 17년까지 다 대변인으로 저는 대변인. 현장을 뛰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후보의 입이 되셔서 그러니까 후보의 입보다는 사실은 언론 현장의 기자단 관리를 제가 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마주 보는 위치에 네, 주로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주로 있어서 김현 의원님이 이 기자들을 너무 많이 관리해서 가끔 말해서 기자 같아. 좀 옛날에 비하면 좀 드라이해지신 것 같아. 드라이하죠. 네. 네.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그렇군요. 네. 네. 김현 의원님은 지역구가 지금 안산이시죠? 안산이고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저랑 경쟁했던 저희 안산은 되게 좀 독특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안 한 것 같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했으면 그때 이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네. 네. 자원봉사자들이나 당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네. 도드라졌고 사실은 12월 3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날 집회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산에서 서울까지 주말에 매주 버스로 저희는 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선거를 주도적으로 아, 그럼요.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뭐 지지율이 조금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바닥의 민심과 도도히 흐르는 그거는 뭐 변함이 없고 무조건 응징하고 네. 윤석열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 여론으로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지역구가 이제 영등포시인데 바로 여기 여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영등포에서의 어떤 유세나 좀 당원들과의 어떤 선거운동을 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셨는데 현장에 어떠셨어요? 가기가. 그래도 매일 한두 번 이상씩 이렇게 쭉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상황을 맡아가지고 이게 지역구가 여의도라는 이유로 아이고 금방이면 갔다 오자 꼭 당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네, 좀 강점이 있으시네요. 지역구가 정말 가까우시네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우 우리 동네 진짜 어려운데요. 보지 마세요. 험지예요, 험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아 저희 지역에서 네, 네. 우리들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가면은 아니 빨리 저기 중앙당 가고 뭐 하지 왜 이러냐고. 그러면 네. 이럴 때는 우리 그 영등포 지역구 주민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음악 깔아주세요. 갑자기? 아 진짜? 그래도 정말 그 주민분들에게 꼭 아직까지 투표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말씀 네. 주시면. 아니 이번에 투표 못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기록적인 투표율을 우리가 아마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온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종집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될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꼭 이렇게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밀어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저는 그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새 정부가 또 새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한두 해 정도는 좀 신경 안 쓰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일이랄까 해주셔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기 김민석 의원님 준비된 투표 당일 유권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 컷 준비된 영상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한번 보고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상 내용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주십시오. It is essentially a coup d'etat. 피청구인 대통령 우리가 윤석열을 만든 거 아니죠? 선거본부에서 봤는데 아마 김민석 의원님이 출연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잘할 사람 뽑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누구세요? 92년도 아, 97년 그렇다네. 왜 지금 대통령 똑같네. 선거를 똑같네요. 하고 있는가? 흑백과 칼라라는 차이만. 실정을 거듭하며 아내의 비리를 덮어주던 2002년인가요? 윤석열 전 언제요? 대통령이 급기야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살리고 남북 문제 풀어서 97년, 나라를 96년. 안정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97년. IMF 때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오직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걸 걸 것입니다. DJ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버드에서도 인정한 경제통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실력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옛날에 더 늙어 보이지? 누가 진짜 성숙하셨어. 대통령감인가? 어떤 조사를 해봐도 자질은 큰 차이가 없네요. DJ가 1등입니다. 이재명은 차이가 없어요? 김대중의 길을 갈 것입니다. 처리 안 이념을 되네.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곱게 그럼 늙어. 결론은 간단하죠. 능력 1등, 제일 잘할 사람 뽑아서 나라를 살려야죠. 그게 날카롭잖아요.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힘을 지금은 모아주십시오. 부드러워져. 바꿔주십시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안정으로,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선도,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준비된 대통령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저거 어디서 홍보본부에서 만드신 건가요? 네, 아마도 우리가 또 만든 네, 걸 콘텐츠 수 있죠. 팀에서. 네. 열일하- 설마 처음 보신 건가요? 열일하셨습니다. 저게 97년도에 제가 초선일 때 DJ가 첫 우리 전국 유치를 할 때 그때 제가 선거운동 한 달 내내 DJ 옆자리에 앉아 타고 다니고 TV 광고를 하고 그때 TV 광고는 저 노무현 추미애 셋이 네. 했는데 제가 메인이었고 그다음에 첫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DJ가 그걸 보고 전화를 주셨던 기억이 났는데 묘하게도 딱 그것이 연상되는 그런 시기에 네. 제2의 IMF 위기가 온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찬조 연설을 했고 그 광고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또 우리 광고도 만들고 그랬더군요. 근데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김대중과 이재명의 서사가 많이 겹친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고생 직사게 하고 그래서 내공이 쌓이고 그 내공을 국가 위기에 극복에 사용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당선되면 가령 내일 우리가 새 대통령이 바로 첫 임기를 취임사를 하잖아요. 시작해요. 제가 네. 그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97년 IMF 때 DJ가 국민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울컥해서 한 울었어요. 7초 정도 네, 울컥했는데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네, 네. 당선자로서 연설을 할 때 한번 같이 울컥해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전에부터 갖고 있었어요. 아마 시청자들도 그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투표를 안 해주시면 네. 저희는 또 네. 진짜 천추의 한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투표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그 사진 97년도 그 영상 정말 그 당시에는 TV 광고 최고의 영상으로 손꼽혔던 거 지금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여기 댓글창에 근데 뭐 지금 홍보본부가 그때는 지금만은 못해가지고 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때가 TV 토론이 거의 처음으로 네, 도입됐던 맞습니다. 선거였고 그 파괴력이 엄청 컸던 선거였죠. 최고의 그 정치 광고 효과를 네, 맞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을 통해서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졌죠.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뭐라 그러세요? 나 잘 봤네 그러세요. 아 그때는 네네. 진짜로 이렇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맙다. 제 기억에 나요. 그걸 보시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니까 비교적 그때 괜찮았다고. 아, 굉장히 반응이 네. 좋았어요. 네. 댓글창에 이제 여기 시청자께서 김민석 의원님 저희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도 계속 도와주시라고 아이, 예, 당부 그럼요. 말씀들 저희 다 같이 올리고 하는 계십니다. 거죠. 네, 네. 영상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사고 났네. 아, 네. 그래도 아까 가짜 겸손하게 가짜 우리가 따라고 뉴스 얘기하고. 네. 가짜 뉴스였어요. 그랬을 겁니다라고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 이거 가짜 뉴스 딱 걸렸네. 네, 그러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잘 만드셨어요. 아,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는 저희 김현 의원님께서 속보 한번 떴나요? 속보? 김민석 비서실장으로 네.
네, 저 양반 속보 같은데요? 네, 이것도 네, 이거는 출처가 뭐, 확인되지 않은 네. 임꺽정님의 말씀이고요. 임꺽정 속보네요. 네. 다음으로 저희 김현 의원님에서 네. 준비하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진짜 많이 오셨네요. 되게 안산이야. 어마어마하게 왔네. 집중 유세, 후보님 집중 유세. 어머. 국회에서도 저런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네. 네.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또 있어요? 아니 하나는 이제 그 후보가 결코 잊지 맞습니다. 않게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비를 안 맞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대표님께서 찡찡찡 라이브 이 비 오는 날에 방송하셨는데 사실 저 우산으로 장면이 유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그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울컥하죠. 그거는 저 저희가 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보내 개인에 보니까 대한 그런 애정도 소리네요.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은 아니더라도 근심과 걱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리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키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럴 때 울컥울컥 할 거예요. 전 저게 다 이해가 우리 대부분 다 이해가 될 텐데 아마 본인이 이해가 될 것. 저는 그 이해가 되는 마음. 어제 예를 들어 제가 97년도 DJ 당선되실 때 마지막 유세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 이재명 후보 연설을 보면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대중 연설이거든요. 이제는 본인의 선거운동 연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를 지원하는 연설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전체에게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아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비 올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울컥했을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저도 막 지금도 울컥하는데 울컥하시네요. 네. 마음이 있죠. 네. 저도 아까 그 우천 중에 발언을 들어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네.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 정성과 이 따뜻한 그 말씀 한마디가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영상 골라오신 김현 의원님도 네, 저는 사실은 그 어저께 김경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2002년도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의도에 당선된 기념 1주년 기념될 때 그러니까 노사모 앞에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반대가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했던 그걸 이제 반출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춘추관에 있을 테니까 청와대 있을 네네, 때니까 네네. 사실 4년 4개월을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내일부터 이제 인수위가 없이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도자로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보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 다들 이렇게 울컥해 하시는지 이 분위기가 네. 저희 네. 최고의 지도자로 이재명 후보님 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네. 저는 이게 좀 그 계엄 당일날 그 생중계 아까 이제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도 하셨지만 그때 생중계가 결정적이었잖아요. 네, 시민들이 그럼요.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앞으로도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엄숙하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 12월 3일부터 네, 맞아요. 12월 3일부터 6개월간의 우리에게 기억이 쌓여 있는 네. 분노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 모든 이 감정이 이 복합적인 맞습니다. 감정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좀 가라앉는데 그 감정을 투표로 해소해야 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김민석 의원님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선거는 늘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어제 그 단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와닿은 연설이 저는 눈에 탁 띄었는데 그 범도의 박연석 작가가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김구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5.18 영역 5.18에 투표해 주십시오. 노무현과 김대중에게 참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하는 투표다. 어제 다들 참 기뻤는데 아마 오늘 이제 승리하고 나면은 다들 한번 이렇게 크게 우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그 역사적인 네. 투표를 하고 싶어서 빨리 하고 싶어서 못 견딘 시간. 그리고 투표를 용지를 찍을 때 혹시 네모난 게 바꾸려고 막 덜덜덜 네, 떠는 거야. 네, 이게 네. 대부분 사람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나 많이 찍었다고 저쪽이 더 찍을까 봐 시간 조정하는 분. 본투표까지 참는 마음. 그런 분들도 다 있어요. 그 마음들이 네.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하는데 여기에 빠지시면 좀 섭하잖아요. 예. 그렇죠. 꼭 투표에 아무리 불편한 뭐 이러저러 사정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되겠지 뭐 나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승리를 만드는데 기록을 추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김건희 부부가 투표장에 나타나서 정말 진짜 다시 할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 분노를 다시 자극을 해서 순간 이제 투표율이 물론 이제 11시부터 12시 1시가 점심 시간대라서 많은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또 나오게 된 배경이 두 사람에 대한 분노 응징이다고 보고요. 투표를 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응징해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서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래야지 좀 한이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은 이어가겠지만 보람된 고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투표 꼭 해주십시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많고요. 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리바클럽. 리바클럽 책임지고 네. 끝까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네. 선거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두 분께서 네. 홍보본부만 해도 힘드셨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연이어서 2시간 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밀렸던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요. 네.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말씀 네. 들으니까 오늘 8시까지 그래도 긴장 풀지 마시고 투표 동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멀리 못 나갑니다. 감사합니다.